30년 전 1988년 7월 2일 새벽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지나가려던 15세 소년 노동자 고 문성명 군이 언덕의 압력계 제조 공장인 캡선계공에서 일하다가 수원 중독과 유기용조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송면이가 직업병으로 진단받고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였지만 당시 노동부는 회사에 확인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송면이의 산재요양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은 직업병을 진단한 그 젊은 의사선생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돌팔이라며 마구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송면이 처지를 딱하게 여긴 그 의사선생이 구로연 산업보건상담실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로소 우리와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송면의 큰형 금명과 군대에서 갓 제대했다는 이종 사촌형이 함께 상담하러 와서는 서러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다행히 송면의 직업병 중독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떠밀려 시행된 노동부의 역학조사 결과 수원 중독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송면이는 그로부터 사흘 만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입원 치료 중이던 국립 서울대병원은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어서 가난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치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29일 산재 지정병원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 딱 3일 만인 7월 2일 새벽 2시 반에 송면이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송면의 죽음 이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는 충격과 분노의 거대한 흐름이 사회각계에 번져갔습니다. 송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또 다시는 송면회와 같은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보건의료계 노동계 제야각계의 정성이 모아져서 의미 있는 항의행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16일간의 장례투쟁을 통해 산재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직업병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송면이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이 제도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됐는데 이 소식을 TV 9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원진내의원 직업병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여기 직업병 환자가 또 있다. 우리도 직업병 피해자라며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직업병 인정 투쟁에 나섰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주로 부인, 동생, 아들, 딸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는데 두 달 가까운 투쟁 끝에 1988년 9월 최초의 의미 있는 성과, 즉 회사와 회사 측과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실시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1차 원진 직업병 투쟁입니다. 1991년에는 고 김보한 당시 직업병 인정을 위한 137일간의 장례 투쟁이 진행되었고 제2차 직업병 투쟁입니다. 1993년에는 원진내용 공장 폐업 반대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원진 직업병 투쟁을 거치면서 원진 직업병 투쟁은 국내 최대 직업병 사례이자 우리나라 노동자 안전보건 운동의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투쟁 역사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915명의 직업병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공장 폐업 과정에서 직업병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자활 사업을 위해 원진 직업병 관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진 직업병 피해자들은 계속 사망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총 23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송면이와 원진 내연 노동자들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지 30년이나 된 오늘날에도 산재 직업병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지어 산재 직업병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경향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로만 보더라도 한 해 1,7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있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인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벌써 320여 명의 지급병 환자와 118명의 지급병 사망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지급병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산재 지급병에 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와 지급병 사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즉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메틸 알코올에 의한 실명피해를 입은 하청 노동자들 사례, 그리고 안전교육이나 안전마스크도 없이 밀폐 공간인 집수조에서 일하다가 숨진 이주 노동자들 사례,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수없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건설 노동자나 조선 하청 노동자들 사례, 또 과도한 노동시간 때문에 과로사하고 있는 집배원들 사례, 지하철석 크런도어 수리 작업하다가 숨진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례, 현장 실습 중 프레스 기계에 끼어 사망한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사례, 공사 현장 시설물 추락 사고로 4명이나 숨진 해운대 LCT 건설 하청 노동자 사례 등 수많은 산재 지급병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폭발 또는 누출될지 모르는 항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상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주민들, 그리고 감정노동 과정에서 정신건강을 훼손당하는 서비스 노동자들도 새로운 산재 지급병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면회와 원진 지급병 노동자의 무덤 앞에 서서 언제까지 이런 산재 지급병 참사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라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런 추모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탄식과 함께 이제는 추모를 넘어 범국민적인 산재 지급병 추방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절실한 자각이 생깁니다. 이제는 산재 지급병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방 안전보건 조치는 소홀히 한 결과 또다시 산재 지급병 참사가 반복되는 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송면회와 원진 지급병 참사 30주년을 계기로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몇 가지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산재 지급병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OECD 평균 수준이란 현재의 산재 지급병 사망자 숫자를 거의 4분의 1 이하로 줄이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근본적이고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시키는 사회적 노력, 범국민 운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산재 지급병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노동 손실,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과업이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산재 지급병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쉽게 산재 사망과 예방과 산재 보상 문제를 갖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고 이들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체제가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산재 지급병을 예방하고 산재 지급병 피해 노동자 숫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재 지급병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조직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오늘과 똑같은 탄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하고 투쟁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실행하는 날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